이분이 살 때 어떤 가격이 더 쌀까요? 본인이 하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사서, 그러니까 구축을 사서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뒤에 보이는 사진들 있잖아요. 건물 사진들이랑 3D로 해놓은 것들이 일부 있는데, 이게 제가 강남에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건물들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었던 건물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몇 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30개 정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제가 가졌던 경험들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내가 만들어진 건물을 물건을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더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땅을 사서 내지는 오래된 걸 사서 그걸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개발 이익을 내가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은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오신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을 좀 싸게 샀어요. 괜찮게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건축비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나? 이 금액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확 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 잘못됐나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금액이 차이가 확 났어요. 그래서 건물이 되게 고급으로 짓나? 되게 고급으로 지으면 이 건축비라는 거는 이게 짓기 나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정도의 건축이 있고 뭐 고급스럽게 하려면 진짜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건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 고급으로 하시나 봐요.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회사 그 분이 하시는 그 회사를 제가 이전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회사를 가서 본 적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리모델링한 건물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모델링이 그렇게 이거 정말 돈을 많이 들였구나 이런 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랑 신축 비용 평당 금액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셌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물을 구축을 좀 잘 샀는데 괜찮게 샀는데 건축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 이 건물을 잘 산 거에 대한 이익이 본인에게 오게 될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이익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하다가 망설이거나 좀 멈추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건설회사나 누군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건물 발품 팔면서 장단점 얘기해드렸던 거에서도 어떤 건물 주인분이 내 건물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영상들에서도 최소한으로 표현하는데도 누군가가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건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간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나는 내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게 정말 최고인 줄 안다면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전교 1등인 줄 아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괴리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그 뒤에도 실수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축을 내가 직접 하면 득이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 그리고 건물을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 그 사이에서의 시행착오 그리고 공사비를 바가지 쓰거나 덤태기 쓰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위 건물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처음 해보는 사람이랑 베테랑이랑 천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거를 철거하고 지었어요. 이 건물을 제가 철거하고 지어서 누군가가 사게 했어요. 이분이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건물을 제가 사서 철거하고 짓지 않고 이분이 처음 하는 분이 사서 철거하고 지었어요. 이분이 살 때 어떤 가격이 더 쌀까요? 본인이 하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본인이 하는 게 더 싸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할 때의 공사비, 이분이 할 때의 공사비 차이가 일단 나요. 왜? 저는 공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수십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적서 보면 알고 뭘 빼야 되는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거 금액이 과한지 적은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공사를 많이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여기 주는 단가랑 저한테 주는 단가랑 다른 게 정상이잖아요. 단골한테 주는 단가랑 처음 보는 사람의 단가랑 다른 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사업하는 분이라면
우리한테 공사를 매년 뭐 5개, 10개씩 주는 회사의 단가랑 처음 온 사람의 단가랑 그거 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단가에서의 차이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고, 그리고 일 진행하는 속도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살까 말까 했던 땅이 있는데, 논현동에 있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제가 하기에는 좀 곤란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다른 분이 샀어요. 그 다른 분이 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게 한참 됐는데 공사가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벌써 완료 다 되고 임대 끝나고 임대료 한참 받고 있을 시기인데, 근데 그분은 아직도 공사가 끝이 안 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렇게 늦게 될까? 제가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근데 이 기간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공사에서의 기간의 차이는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있을 거고, 대출이 잘 안 낸다고 하면 빨리 준공이 됐으면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짓는 거랑 적어도 5, 6개월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6개월이라고 치면 그 건물이 지어져서 월세 3천만 뭐 2,500만 받는다고 해도 6개월이면 1억이 넘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 그리고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 그리고 그 외에 공과 잡비 들어가는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했어요. 60억에 매각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분이 직접 했더니 60몇 억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거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게 그냥 들어서 알고 이게 아니라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공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공사비에 국한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 회사 근처에도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상업지에 높게 짓는단 말이에요. 10층 이상으로 짓는데, 저 공사 현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그냥 생각이에요.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종합건축에서 짓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이랑 제가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옛날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상업지에 상당히 비싼 땅인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런 일이 있냐면, 누군가가 구축을 사서, 구축이라는 건 오래된 건물이에요. 구축을 사서 철거하라고 지어요. 그럼 이분은 처음 짓는 경우에는 이거를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공사업체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싸게 짓지? 이 두 가지를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지을지, 누구를 통해서 지을지, 어떻게 하면 싸게 지을지. 근데 이 싸게 짓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지을 때. 이거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공사가 엉망진창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싸게 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서 알아봐요. 주위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업체라는 게 주위에서 쉽게 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쪽에 일을 하니까 공사업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만드는 사람 찾으려고 한다면 주위에 없을 거 아니에요.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소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소개 받고 그 업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나랑 친한지, 이 사람 믿을 수 있는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나서 물어보려고 해도 이 사람, 이 공사업체는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초보죠. 이분은 많이 알고 이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애초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이분은 이분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왜? 뭔가를 알아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공사 단가가 맞나? 그냥 이분이 하는 거는 잘해주실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나요?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무 데이터 없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깎더라도, 콩나물 값을 깎더라도 콩나물이 얼마인지는 대략 알고 깎잖아요. 이거 뭐 500원 깎아줘도 되겠네, 안 되겠네, 뭐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값 얼마인데 이거 좀 깎아줘도 되겠네, 안 되겠네를 내가 알고 얘기하기 때문에 흥정이 되는데, 이거는 흥정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여기서는 그냥 막연히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두루뭉실하게 해도 이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이 공사가 진짜 개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제가 직접 있지는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건물 지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공사를 할 때 그 건물을 지으려고 싸게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모부의 친구분이 이제 시골에서 현장 소장인가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불러서, 그러니까 단종이라는 회사가 있고 종합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건설은 철거부터 뭐 골조부터 뭐 이런 걸 한 번에 다 하는 곳이고, 단종은 철거하는 회사, 뭐 골조하는 회사, 뭐 샤시하는 회사,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했던 그 현장 소장님이었던 그 분이 이런 회사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 공사가 멈춰서 1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위의 민원이나 이런 거,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건물들 이런 거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그 옆 건물에서 민원이 걸려가지고 세게 걸려서 그거 재판하느라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공사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시원하게 한 번에 팍팍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싸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싸게 하려고만 하는 거 내지는 믿는 사람, 친한 사람이랑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많은 업체를 만나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주위에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업체를 만나본다는 거는 한 업체마다 만나서 그 업체 사장님이나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 업체에서 지은 건물들을 가봐야 돼요. 최소 3군데에서 5군데, 한 업체당 최소 3군데에서 5군데 지은 건물들을 가서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마감이 잘 됐는지 건물 주인도 만나봐야 돼요. 그 주인들의 만족도가 좋은지, 그리고 건물 짓고 나서 AS가 필요할 때 AS를 제대로 해줬는지, 그리고 AS에 문제는 없었는지, 건물을 지으면서 중간에 뭐 딴소리를 하지 않았는지, 추가 비용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건물 주인들 만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세입자한테 물어본다든지 거기에 매장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 건물 좋은데 어떤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업체당 3개에서 5군데, 그럼 이런 업체들을 몇 군데를 만나봐야 되냐? 저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업체를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10개 이상, 제 스타일이면 10개 내지는 그 이상의 업체를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 그 10개 업체라면 한 업체당 3개의 현장을 가본다면 30개에서 50개 적어도 가서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가서 보는 게 뭘 봐야 되나 할 수 있지만 처음에 가서 보고 두 번째 가서 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보면 요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업체 사장님한테. 그리고 두 번째 업체를 만났을 때 거기서 보여준 건물들을 가서 보고 첫 번째 현장에는 이런 게 있던데 저런 게 있던데 이분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봤는데 이러이러하더라 저러저러하더라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사자마자 급하게 뭔가를 하면서 몇 개 만나보지도 않거나 내지는 누군가의 소개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소개로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고. 근데 이런 경우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정도 확률로 잘 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랑 만났는데 그 업체가 공사를 잘할 확률? 거의 첫사랑이랑 결혼할 확률이에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소개했어요. 그 업체가 잘할 확률, 이건 뭐냐면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나 소개팅 해줬는데 그 사람이랑 잘 될 확률이랑 비슷해요. 저도 어머니가 소개팅 해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어머니가 소개팅 해주면 제 마음에 절대 안 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 전 수십 년 키워왔고 제 스타일을 잘 그래도 아실 것 같은데 만나보면 전혀 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나 똑같이 나랑 잘 알고 친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개한 업체가 잘할 확률은 그런 상황과 같아요. 신뢰관계라고 해서 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개한 업체가 잘할 것이다?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진짜 다른 얘기. 이거는 공사해보신 분들, 고생해보신 분들이 이거 격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공사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미팅해보면서 견적도 봐야 되고 그 업체들이 지은 건물도 가봐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들의 장단점도 파악해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과정과 시간들, 이렇게 확인해보는 과정과 시간들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 언제 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다는 건 저 몇 억으로 짓는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10억 넘는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냥 누군가의 소개로 그냥 건물을 짓는다? 그거야말로 좀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닐까요? 우리가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를 가서 보잖아요. 매장 가서 보고 중고차 가서 보고 여러 차를 본단 말이에요. 그냥 나 살 거야 하고 인터넷으로 차 주문해서 사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충분히 내가 봤으니까 주문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보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 거는 차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백을 사거나 신발 사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 과정은 백을 사거나 차를 사는 과정보다 훨씬 더 대충이에요. 몇십 배, 몇백 배의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대충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이게 정말 잘 되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많이 알아봐야 돼요.
아주 많이 알아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고, 그랬을 때 실수하거나 공사가 잘못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그냥 깜깜이로 했을 때 그게 잘 될 확률은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일을 다 운영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처음에 뭐 공사업체 선정부터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뭐 설계 이런 것들까지 다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다 되는 경우도 또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왜 아냐면, 상담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 했는데 돈만 받고 해주는 게 없더라, 내 지금 돈만 받고 들어서 잘못돼도 책임을 안 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실제로 다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다 전체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면서는 저도 충분한 이익을 봐요. 충분한 이익을 보는 대신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요.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장하기 때문에 저의 수익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고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내지는 적게 받고 이거 확실하게 한다? 저는 안 해요. 그럼 누구도 그건 안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돈은 돈대로 줬는데 확실하게 되지도 않는다,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해준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개의 건물을 지으면서 책임을 지고 있고 문제가 없었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약속한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알아보고 여러 업체를 만나서 해보고, 그리고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업으로 하실 거라면 더더군다나 직접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을 하더라도 다 알고 싶다, 그럼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많은 업체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많이 가보고, 뭐 저만큼 가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수십 군데 정도는 가보고 결정하는 게,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호구당하거나 아니면 뭐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인 거지, 그냥 누군가의 소개로 한 번으로 띡 해가지고 띡 잘 되는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내가 이 건물을 알아보는 것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내가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축하려는 분들이 공사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좀 엉뚱한 일을 당하거나 바가지를 쓰는 이유, 그리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 드렸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만한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